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물 모드 많이 찍으시나요? 각 제조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요. 애플은 인물 모드, LG는 아웃포커스 모드, 삼성은 라이브 포커스. 뭘로 불러야 될지 정말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진에서도 쓰이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부를게요. 그동안 리뷰한다고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뭔가 다른데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냥 셋 다 들고 나가서 확실하게 비교하고 왔습니다. 야외에서 인물 사진, 그리고 야외에서 인물 외 사물, 그리고 카페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알파벳이 적혀있는 기둥 옆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기서는 인물과 동일선상에 있는 기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기둥을 선명하게 처리를 했을 거고, 아니라면 아웃포커싱 효과를 적용했겠죠?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애플은 인물 모드 촬영 시에 망원 화각으로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애플 사진은 좀 제가 크게 나올 거예요. 애플 인물 모드가 찍기가 조금 힘든 게 생각보다 뒤로 한참 이동을 해야 돼요. 참고로 LG는 일반 화각에서만 가능하고 삼성은 일반 화각에서도 가능하고 망원에서도 아웃포커싱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둥이 나온 LG, 삼성을 보면 둘 다 인물보다는 기둥을 약간 블러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먼 배경보다는 효과가 덜한 것으로 봤을 때 거리 측정이 실제로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얼굴과 같은 거리에 있는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적용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얼굴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좀 재밌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삼성과 LG 모두 배경과 머리 부분의 경계를 깔끔하게 잘 따고 있어요. 여기서 애플과 차이를 좀 보이는데요. 애플은 선글라스 주변의 얼굴은 칼같이 조명이 맞아 있는데 머리카락부터 서서히 아웃포커싱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플이 경계 추출을 잘 못하는 건가 했었는데 다른 사진을 같이 보시죠. 삼성, LG 모두 머리와 배경의 경계를 잘 나눠주고 있고 머리도 잔머리가 보이는 마지막 경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경우에는 선글라스에 기가 막히게 초점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마가 채 끝나기도 전부터 머리카락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노트의 망원을 이용한 아웃포커싱 모드랑 비교하면 더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이거 거의 DSLR로 따지면 조리개 f1.2 되는 것처럼 정말 엄청 날려버렸어요. 앞으로 나올 인물 사진에서도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걸 보면 애플은 이렇게 아주 얕은 심도의 사진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전에 뭔가 모르게 애플이 좀 더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거였나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LG와 삼성은 얼굴로 인식한 피사체의 경우에 포토샵에서 사람을 눕기를 딴 것처럼 약간 어색한 느낌도 났던 게 이런 이유였나 싶은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물에는 애플의 인물 모드가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밖에서 인물 말고 그냥 사물들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먼저 촬영에 들고 나간 로닌 SC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갑자기 인물이 안 나오니까 애플이 급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모두 복잡한 로닌 SC의 경계를 깔끔하게 잡아준 반면에 애플은 가운데 잔디를 계속 피사체로 인식해서 아웃포커싱 효과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애플은 인물 모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강력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재밌는 게 삼성과 LG의 결과물을 보면 제가 블러 효과의 정도는 둘 다 비슷하게 맞춰준 상황인데요. 로닌 SC와 가까이 있는 잔디에서 좀 더 먼 것으로 멀어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LG는 마치 진짜 DSLR로 찍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까운 곳은 거의 선명하게 잔디가 보이고 멀어질수록 서서히 블러가 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원경으로 가게 되면 그제서야 삼성과 비슷한 수준의 블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물 사진에서도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계단 사진을 다시 보면 제일 뒤에 나무의 최대 블러 정도는 비슷하죠. 그런데 서 있는 계단의 디테일은 삼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LG는 가까운 곳부터 서서히 블러 효과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LG는 삼성이나 애플보다 배경의 블러 처리 효과를 아주 세세하게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배경 처리가 정말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서서히 적용되는 게 신기합니다. 나무 사진을 하나 볼 건데요. 껍질의 디테일이 정말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어요. 복잡하고 따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경계면까지 처리하는 능력은 삼성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LG는 어느 수준까지 경계에 도달해서는 그냥 블러 효과로 조금 얼버무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와중에 삼성은 아주 작은 껍질의 디테일까지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야외 사물에 있어서는 애플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LG는 자연스러운 배경 처리에 강점이 있고, 다만 복잡한 사물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해주는 성능은 삼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더워서 커피 마실 겸 들어간 카페에서 몇 장을 더 찍어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빨대죠. 카페에서 빨대 있는 음료만 찍었다 하면 빨대가 실종되기 마련인데, 역시는 역시나였습니다. 일단 애플은 빨대를 도저히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애플은 인물 사진이 아니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삼성과 LG는 둘 다 빨대를 잘 사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더 어렵게 음료를 한 손으로 들고도 찍어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삼성과 LG는 빨대를 절대 사수하더라고요. 반면에 애플은 원래 빨대를 안 받았다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그런데 웃긴 게, 빨대를 입에 물고 애플로 찍으면 빨대만 없어지려나? 하고 찍어봤거든요. 인물이랑 같이 등장만 하면 정말 귀신같이 빨대도 선명하고 또 사진도 엄청 예쁘게 잘 나와요. 앞에서 본 것처럼 눈의 초점이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도 머리카락을 벌써 블러 효과로 적용돼서 뭔가 더 인상이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LG와 삼성 모두 빨대와 몸 사이의 배경 공간까지도 잘 인식해서 인물과 배경을 잘 분리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대표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모델 아웃포커싱 모드를 비교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예쁜 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 애플. 물론 구도를 잡으려면 엄청 뒤로 가서 찍어야 되기는 해요. 망원밖에 안 돼서. 그리고 인물이건 사물이건 전천후로 복잡한 사물의 경계면을 완벽에 가깝게 따서 배경과 분리된 깔끔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삼성이 가장 잘 해내고 있었고요. 반면 LG는 경계면 검출 능력이 삼성보다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는 정도지만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블러 효과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배경을 만들어주는 데 뛰어난 모습입니다. 그냥 다 잘하는 거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사용해본 분들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